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활주로에 멈춰서면서 비행기에 갇힌 승객 170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도 2시간 반 동안 중단돼 항공기들이 잇따라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호텔 업주 중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논란이 된 에어매트는 지금까지 표준 매뉴얼도 없이 제각각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호사 주축의 보건의료노조가 모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PA 간호사 업무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여전한데 총파업 돌입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명의 의결로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들을 임명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통위는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장애를 가진 승객이 열차에서 배변 실수를 했는데 승무원의 반응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코레일은 해당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 전국에 미사일과 무인기 수백 기를 동원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주로 에너지 시설이 표적이 돼 전력 공급이 잇따라 중단됐고 4명이 숨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모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불러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대응계획과 함께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명의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합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판사마다 기준점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항고를 통해 그 부분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활주로에 멈춰서면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2시간 반 동안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공항을 이용하려던 항공기들이 잇따라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오후 8시 55분 제주에서 김포로 갈 예정이던 KE1336편 항공기에서 엔진 이상이 감지돼 이륙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 170명이 2시간 반 동안 비행기에 갇혀 불편을 호소했고 연이어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 29대와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12대의 운항이 줄줄이 지연 또는 결항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타이어의 결함으로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며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항공기를 옮기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호텔 업주 등 관계자 2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씨와 명의상 업주 B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직원과 생존자, 목격자 등 1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화재 원인과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해 최소 4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데니스 슈미알 총리는 러시아군이 주로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밤새 우크라이나 전역 15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러시아군 공습으로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이번 공습이 최근 몇 주 사이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가스와 전력 변전소, 비행장 2곳의 서방 무기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과 함께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등으로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특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불러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 공백 속 응급실 대란 우려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만큼 연휴 기간 국민의 응급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응을 지시한 겁니다. 대통령실도 현 상황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해결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된 곳이 3군데인데 이 가운데 2곳은 다음 달 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1군데와도 인력 충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9일로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을 단행하는 곳은 61개 사업장에 불과하고 응급, 중환자 치료 등의 기능은 유지되는 만큼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세우고 조만간 추석에 대비한 응급의료 특별대책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의료 인력 부족에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의사를 늘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도 이번 주 국정브리핑에서 이미 일단락된 의대 증원 문제를 넘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필요성과 과제를 더 심도 있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초래된 한국 의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중단돼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한국 의료는 붕괴할 텐데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을 보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절충안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예정대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들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의 간호법 제정 논의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여당은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통과됐을 법이라며 남 탓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내탓 공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요구해온 간호법 심사가 야당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여당이 항의에 나선 겁니다. 몹시 유감입니다.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정쟁거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21대 국회 때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을 거부한 건 윤석열 대통령인데 의료 대란을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지금 의료 대란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여야는 핵심 쟁점인 진료 지원, 즉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 입맛에 따라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직접 못 박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촉발한 의대생 증원 문제 역시 여당은 국민적 요구에 따른 거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무능한 정부 때문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독자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의료진들의 공백 때문에 갖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불안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고민을 좀 해서 그런 조치를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여당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매듭짓자며 야당의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단 오늘 보건의료노조 간담회에서 간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는데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장애를 가진 승객이 열차를 탔다가 배변 실수를 했는데 승무원의 반응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코레일은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해당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인권위도 조만간 진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경복현 씨와 여자친구인 지적장애인 백유진 씨는 지난 22일 백 씨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여행에 나섰습니다. 새벽 6시쯤 서울 용산역에서 춘천 가는 열차에 올랐을 때 몸 상태가 좋지 않던 백 씨가 그만 기저귀에 변을 보게 됐습니다. 당황했던 백 씨. 그런데 승무원이 하차를 요구하며 보인 반응에 또 한 번 당황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저도 난감한데 너무 대놓고 사람들 많은 데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변이 흐른 걸 보더니 변이 흘렀네요 이것도 아니고 똥 쌌잖아 그대로. 일행은 다른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열차에서 내린 뒤 다음 열차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열차에서 내려 다른 열차를 탄 건 괜찮았지만 처음 현장을 본 승무원의 언행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코레일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이거를 덮어주고 자기네들끼리 사무실 가서 조용히 얘기해도 될 거를. 코레일은 해당 승무원을 곧바로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코레일은 다만 다른 승객들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차를 요구하고 다음 열차를 안내한 것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처음 승무원이 보인 반응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고 감정이 상할 만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비스 업무 특성상 고객이 수치심을 느낀 것은 치명적이라고 판단해 해당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또 백 씨 등을 찾아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코레일 측에 직원들에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조만간 조사관을 배정해 진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활주로에 멈춰서면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활주로는 2시간 반 만에 열렸지만 비행기에 갇힌 승객들은 불안함을 호소했고 항공기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소식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대한항공 여객기가 제주공항 활주로에 멈춰섰습니다.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발이 묶인 겁니다. 3시간 가까이 비행기에 갇혀 있어야 했던 승객 170명은 찜통 속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금 다들 부태해지라고 난리 났어요. 지금 애기들은 울고 있고 이게 지금 활주로에 비스듬하게 서 있거든요. 빨리 내려달라고 지금 막 소리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기 40여 편도 줄줄이 지연되거나 결항하는 등 영향을 받았습니다. 항공기 운항은 2시간 반 만에야 재개됐지만
오갈 데 없어진 승객들은 담요와 매트에 의지해 공항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또 다시 뜬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기다렸는데 결국은 대구 공항에서 또 받아주지를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또 다시 또 숙소를 저희가 찾아가서 또 잠을 자고 나오기 시간은 또 해안 끝에 출발지로 다시 돌아간 이용객들도 대체 항공편이 뜰 때까지 묵을 곳을 구하느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회항하다가 다시 김해공항으로 왔거든요. 11시간 넘어 도착했는데 갈 데도 없고 차도 없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견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 전주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60대 여성이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친 여성은 하반신 마비로 이동이 불편한 상태였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도착 당시 주민들이 소화기로 불을 자체 진화 중인 상황이었다며 신고 접수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익산 부근에서는 덤프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파편을 맞은 승용차 석 대가 피해를 입었고 트럭 운전자가 다리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트럭 타이어에 구멍이 나면서 차량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기 부천 호텔 화재의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사고 현장에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호텔 업주 등 관계자 2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을린 외벽과 깨진 유리창, 호텔에 남은 흔적은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화재 현장을 목격했던 시민들은 건물을 바라보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안타깝죠. 차는 빨리 왔는데 구조는 안 되니까는. 처음에는 잠 못 자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랬어요. 며칠 사이 희생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은 더 커졌습니다. 나이 먹은 엄마의 입장으로서 젊은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니까 마음이 좀 아프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사방에서 잡아줘갖고 지시에 의해서 뛰어내렸다면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는 이제 마무리됐지만 참사 현장에는 여전히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0대 호텔 업주 등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또 화재 생존자 등 1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업주 등을 대상으로 피해가 커진 이유와 평소 화재 사고 대비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에어매트 설치 논란 등 소방 초기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작성자 신원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통합 공무원 노조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18,000여 명이 충원됐는데도 현장에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이번 부천 호텔 화재는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 요령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윤태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건물이 불이 난 경우 일단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고 자세를 낮춰 연기 흡입을 줄입니다.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막으신 다음에 그걸 물로 적시면 더 좋습니다. 예. 물로 적셔서 유독가스를 최대한 들이마시지 않게 그런 상태에서 비상구로 탈출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시면 안 돼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무리해서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가까운 피난안전구역으로 피하는 게 낫습니다. 일반 고층 빌딩은 피난 동선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을 두어서 피난 동선을 짧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부천 호텔 화재처럼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밖으로 대피할 기회를 놓쳤다면 물수건으로 문틈을 막아 유독가스가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머리 위로 샤워기를 틀어놓으면 수막을 형성해 일시적으로 유독가스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화장실 문틈을 모두 막고 얼굴과 몸에 물을 뿌리며 버틴 여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연기에 의해서 90%의 사망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고 화장실에 대피한다든지 또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 화재 방독면, KS6의 화재 방독면이 있으면은 지금 그걸 끼고 화장실에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 되죠. 최후의 대피 수단은 에어매트입니다. 하지만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들이 숨지면서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논란이 불거진 상황. 전문가들은 안전한 낙하 위치와 자세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정자세라는 게 뭐냐면 엉덩이 부분이 안전매트에 먼저 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입도 다물고. 왜냐하면 내장 어떤 손상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불이 난 뒤 대피 요령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설치 등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관리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서울 가리봉동의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50대 중국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밥값을 두고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흉기로 직원을 협박하고 이 흉기를 이용해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인천 간석동의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슴과 허벅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금전적 갈등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일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숨진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진례면 남해고속도로 진례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시외버스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45인승인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9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끈 야간 근무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 공시로 거래 정지를 막으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증거를 없애고 달아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김효종 큐텐 테크놀로지 대표와 티몬 전직 경영지원본부장 등 경영진 4명의 주거지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의 1조 4천억 원대 사기와 400억 원대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 사진이 이용된 건 아닌지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들까지 사진 포비아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딥페이크,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불특정 여성은 물론이고 지인들의 사진까지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단체 대화방이 발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대화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교사, 심지어 여군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까지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지역과 학교 명단까지 떠돌고 있는데 명단에 오른 학교만 수백 곳에 달합니다. 텔레그램의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이 오히려 텔레그램을 유해 콘텐츠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수사도 시작됐지만 텔레그램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영상물과 대화 내용이 쉽게 삭제된다는 점 또한 수사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확산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딥페이크 영상물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유포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빠르게 확산하는 영상물은 무엇보다 초동 대처가 중요한 만큼 인터넷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고 공유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이런 혐의로 고등학생 18살 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말 여학생의 사진을 찍어 음란물에 합성한 뒤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고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이 자체 조사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올해 서울에서만 10대 청소년 10명이 관련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올해 1월에서 7월 서울에서만 14세 이상 10대 청소년 10명이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역세권 부지를 소유한 건설회사에 지자체가 특혜를 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용지를 아파트용지로 바꿔주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행정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땅입니다. 넓이는 2만 5천여 제곱미터로 부산의 한 건설회사 소유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상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지만 해운대구는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토지 소유주의 요청이 들어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땅을 사들인 건설회사는 5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해운대구청에 제시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당 계획이 확정되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 빌라에서 30층 이하 아파트로 바뀌고 100% 이하였던 용적률도 250% 이하로 크게 높아집니다. 주거지로 인기가 높은 해운대구 역세권인 덕분에 빌라만 지을 수 있을 때보다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함께 묶여있는 땅 중에 건설회사가 소유한 부지만 변경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핀셋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주 좁은 특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만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목적 이유 근거가 잘 드러나지 않고 없어 보입니다. 해당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 200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개발이익 가운데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정 부지를 위해 도시 계획을 바꾸면 행정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수준 쪽으로 악용이 된다라고 오해하게 되면 어떤 그 제도의 신뢰성이 굉장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조심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을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특혜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로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주관 방송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들어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ABC 뉴스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인 디스위크를 거명하면서 ABC 가짜뉴스에서 가벼운 기자가 한 우스꽝스럽고 편향된 인터뷰와 트럼프 혐오자인 출연자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방송사에서 카멀라 해리스를 상대로 토론을 해야 하느냐고 썼습니다. 트럼프는 출연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녀가 부패한 힐러리 클린턴에게 한 것처럼 마르크스주의자 후보인 해리스에게 질문하겠느냐며 왜 해리스는 폭스와 MBC, CBS는 물론 CNN 토론까지 거부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등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지지하며 폐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18명이 같은 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할 경우 세액 공제는 그대로 둘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원들은 에너지 세액 공제를 없애면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지역구에 투자하기 시작한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쓰고도 건지는 게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 전국에 미사일과 무인기 수백 기를 동원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데 주로 에너지 시설이 표적이 돼 전력 공급이 잇따라 중단됐고 7명이 숨졌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집이 말 그대로 가루가 돼버렸습니다. 돌더미 속을 뒤져보지만 건질 만한 걸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Пошкодження, ви бачите, що нічого немає. Оце все пошкодження. Під нуль все. Тобто, бачите вирву і можете зрозуміти, що ось це все, що залишилось від будиночка та сараю. 키이우 인근 발전소 옆 저수지에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공습을 받은 발전소는 곳곳이 부서지고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127발, 무인기 109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중 미사일 102발, 무인기 99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에너지 시설이 표적이 돼 전력 공급이 잇따라 중단됐고 사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을 도운 것처럼 자국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Якщо така єдність очевидно ефективно спрацювала на Близькому Сході, це повинно працювати і в Європі. The air defense performed really well during these attacks. They didn't knock everything out of the sky. Clearly, some things got through, but they knocked the majority out of the sky, and we got to make sure they can continue to do that. 우크라이나도 국경에서 6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사라토프의 고층 건물을 무인기로 타격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선 마을 2곳을 더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Они не могут остаться без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ответа. И ответ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т.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공습 논란이 일었던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방문해 안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독도 지우기와 계엄령 준비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이 괴담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지난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두고 괴담 선동을 그만두라고 비판한 데 이어 또다시 직접 공세에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친일 굴종 외교에 이어 역사 지우기에 나섰다며 이재명 대표의 병상 지시로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군 정신교재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시하거나 방어 훈련이 실종된 데 이어 이번엔 공공기관에서 조형물이 사라지고 있다며 독도 지우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괴담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래된 조형물을 고치거나 새 걸로 바꾸는 중이다. 한 해 2번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이 근거 없이 친일 공세를 하려 독도까지 끌어들였다며 오히려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위에 오직 정부 공격령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여당에서도 독도가 지운다고 지워지는 존재냐며 힘을 보탰습니다. 괴담 선동으로 병상 정치에 골몰하기보다는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회복에 전념하시길.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가 야권에서 제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준비설도 문제 삼았습니다. 과반 의석 이상이면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며 선동하지 말라고 꼬집은 건데 민주당 일부에선 앞서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준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후쿠시마부터 독도까지 야당을 겨냥한 대통령실의 괴담 공세가 거세지는 배경엔 반국가 세력이나 사이비 기득권과 같은 윤 대통령 최근 발언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명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받게 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야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현 MBC 박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각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도 적극 임해 박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의 위법성, 그리고 부실하고 졸속한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지켜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김보협 수석 대변인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부터 해임하고 두 사람이 결정한 공영방송 이사진 인사도 물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고의로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남국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것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재산 신고를 빠뜨린 것으로 봤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량 코인 보유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전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을 숨기기 위해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은 위메이드 코인 등에 투자한 뒤 매도해 지난 2021년 12월 초 가상자산 거래소에 99억 원의 예치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9억 5천만 원만 농협계좌로 보내고 대다수인 나머지 돈으로 다시 가상자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재산 신고를 할 때 9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쏙 빼고 은행 계좌로 보낸 돈만 전년도에 신고했던 보유 주식의 매도 대금인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2022년 연말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 9억 9천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하고는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은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이후 지난해 말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전까지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재산 신고 직전 연말에 반복적으로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을 코인으로 변환한 건 투자로 거둔 거액의 수익을 숨기려는 목적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예치금 일부만 은행 계좌로 보내 전년도 재산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만들고 주식 매도 대금이라고 기재한 건 단순한 허위 신고가 아닌 적극적인 증거 조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의원이 입법 로비 대가로 코인 발행사로부터 내부 정보나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받았다는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큰 수익을 올렸던 위메이드 코인 발행사 임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폭넓게 살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재검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의혹을 인지하고도 당국 보고를 누락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을 대상으로 부정대출이 이뤄졌다는 외부의 제보를 받아 지난 6월에서 7월 현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원전 기업이 한국 기업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막기 위해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전력공사가 한국 수력 원자력을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데 항의하기 위해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신들이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허락 없이 체코의 기술을 이전할 권리가 없다며 입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취임 후 첫 민생 현장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가 청년 투자자들을 만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도, 청년층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후에는 대전시당 당사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당원들을 만나고 지역 민심을 듣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레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보건의료노조 간부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을 만나 의료대란 장기화와 총파업을 막을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부 여당이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 끝에 수사심의위원회에 붙여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김 여사 논란의 조사 책임자였던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를 전방에 배치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미사일 수급 능력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다만 충청도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만큼 방어태세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선 이달 초 북한이 전방 배치를 공언한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일단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실제 운용할 미사일을 수급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 주는데 생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제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조달을 하기로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다만 방어태세에 새로운 부담이 될 거란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사대에 실린 신형 미사일 사거리가 110km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충청도까지 사정권 안에 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운반수단이 머지않아 전방에 배치돼서 전략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북한 스스로 수재민 15,400여 명을 평양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힌 압록강 주변 홍수 피해와 관련해선 의회의 분석도 공개됐습니다. 북한 매체가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부각한 것과 달리 최대 피해 지역은 자강도란 겁니다. 체제 관리 차원에서 김 위원장의 동선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면서도 군사시설이 밀집한 자강도 노출은 꺼렸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입니다. 전체 회의에선 또 국정원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두고 질의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국정원은 최고위급 간부가 대북 특수공작금을 횡령했다는 일부 보도엔 횡령과 유용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여성 기자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엔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026년부터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7차 회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7차 회의는 6차 회의를 한 지 2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8월 27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해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5만 원으로 상향되는 건데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처럼 평시 15만 원,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는 3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서울시의회가 오늘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임시회에서는 전기차 화재 우려를 줄이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자동차에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거나 전기차 전용 구역에 화재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환불을 못 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가 오늘 마감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환불을 못 받은 소비자들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가 7천 건을 돌파했다며 오늘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열대야에 요즘 에어컨 없이 잠 못 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더워서 켜긴 했는데 다음 달 전기요금 폭탄 걱정에 벌써 진땀 나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해가 져도 가시지 않는 찜통 더위에 하루 종일 에어컨 리모컨에 손이 갑니다. 일단 더위는 막았는데 뒤따라오는 전기료 걱정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한 20시간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밤에도 예년 같으면 그냥 선풍기로 이렇게 그냥 해결했는데 금년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그냥 밤새도록 틀어놓고 살 그런 형편이에요. 이 전기요금이 걱정이 많이 되지. 밤이고 낮이고 아침 눈 뜨면 계속 틀었어요. 네. 전기료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많이 되죠. 근데 너무 덥다 보니까 또 나이도 있고 해서 약간 어지러워요. 에어컨 없이는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면서 저녁과 심야 시간대 전력 수요도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던 날을 비교해 봤더니 올해가 5% 안팎으로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달 들어 최대 전력 수요가 90기가와트를 웃돈 날은 무려 13일로 지난해의 3배에 이릅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전력 사용량은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1월 51.2테라와트시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대로라면 다음 달에 나올 8월 전기료 고지서가 냉방비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가정에서는 이제 전기요금이 지난달 비해서 이번 달에 상당히 높이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심야에 저녁 7시부터 한 9시 정도의 전력 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차이가 있거든요.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해 정부는 40조 원이 넘는 한전의 누적 적자에도 전기요금을 5분기 연속 동결했습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세계 장애인 스포츠 축제인 파리 패럴림픽에서 우리 보치아 대표팀이 올림픽 10연패에 도전합니다. 보치아는 다른 종목에 비해 경기 파트너인 비장애인과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런지 이대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패럴림픽 특유 종목인 보치아. 중증 장애인 선수가 홈통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해 표적구의 공을 최대한 가까이 붙여 점수를 따내는 경기입니다. 여기서 파트너인 비장애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선수가 지시하면 홈통 방향과 공의 위치 등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해야 합니다. 선수들의 손과 발이 되는 셈인데 중요한 건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어기면 점수를 깎입니다. 보고 싶은 유혹이 드실 때 있었나요? 엄청 많죠. 예, 결승전 마지막 엔드의 마지막 공. 예, 그럴 때 보면은 항상 정말 돌아보고 싶죠. 예. 대신 선수의 표정과 행동은 물론 마음까지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선수들의 건강 체크도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나 뭐 이런 건강에 관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보치아 대표팀은 2명이 한 조를 이루는 BC3 페어에서 올림픽 10연패에 도전합니다. 한국 보치아 간파는 세계 랭킹 1위인 정호원. 개인적으로는 5번째 패럴림픽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노립니다.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뭐 부담감도 안고 가야 굉장히 행복합니다. 패럴림픽 다른 어느 경기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이 중요한 보치아. 이번엔 프랑스 파리에서 환상적인 호흡이 기대됩니다. YTN 이더리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빚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다음 달 마무리할 계획이며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축구협회의 감사와 관련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 장관은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냐는 질의에는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시작된 배드민턴협회 조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나 대표 선수 선발 문제, 협회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 또한 다음 달 안에 마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열대야를 기록하겠고 낮 동안에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더위 속 비와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먼저 더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극심한 폭염의 절정기는 지났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25.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도심과 해안가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26.7도, 부산 27.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강릉 29도, 포항 29도에 그치겠습니다. 네, 오늘 비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어딘가요?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영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오늘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까지 영동과 제주도에는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더위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네, 우선 내일과 모레는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시적으로 열대야가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일본을 통과하는 태풍 산산이 더위의 변수로 남아 있는데요.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낮더위가 심해졌다가 태풍이 지난 뒤 주 후반부터는 다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월 초에도 다시 늦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